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테오도르 소이스 가이젤은 미국의 어린이 작가이며 정치 만화가와 사파가, 시인이며 애니메이터 및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테드 가이젤로 집에서나 동네 친구들은 그를 테드라고 불렀지만 미들네임인 조이스를 많은 사람들이 수수라고 부르자 그대로 굳어졌고, 그가 1927년에 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만화를 기고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책 읽는 재미를 처방해주는 닥터라는 의미로 스스로의 필명을 닥터 수수라고 지어 그렇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닥터 수수는 60권 이상의 동화책을 펴냈는데 그의 작품 가운데는 6억 부 이상이나 판매되고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인기 있는 도서들도 많이 있어서 그는 20세기의 안데르센이라고 불리우며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어린이 문학작가가 되었습니다. 닥터 수수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프링필드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는 독일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특이한 형태의 사람과 동물 그리기를 즐겨했습니다. 수수는 아버지를 따라 자주 동물원에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가 본 것들을 스케치하였습니다. 수수는 동부의 명문 다트머스 대학에서 공부했는데 1925년 21살의 나이로 다트머스를 졸업한 수수는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수수는 그곳에서 헬렌 팔머라는 여성을 만나 사귀었는데 헬렌은 수수에게 재능을 살려 계속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수수는 23살인 1927년 헬렌과 결혼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수수는 교수의 꿈도 포기하고 만화와 사파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그의 글과 그림은 라이프지, 베니트 페어 등에 실렸습니다. 수수는 대형 석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 광고부에 들어가 15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제작한 광고들은 재미있는 그림과 문장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무렵 바이킹 프레스라는 출판사에서 어린이용 도서에 사파를 그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수는 이때 아동문학의 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닥터 수수의 첫 번째 어린이 책은 멀베리가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수수가 어렸을 적 고향인 스프링필드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수는 이 책을 여러 출판사에 가지고 갔지만 무려 27차례나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수수는 속이 상해 뉴욕 메디슨가를 걷다가 책을 던져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교 구부였던 마이크 맥클린 토크를 만났습니다. 이때 맥클린 토크는 벵가드 프레스라는 출판사의 소년물 편집인으로 막 임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맥클린 토크는 수수를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가 그 책의 출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닥터 수수의 최초의 어린이 책은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1937년 그의 나이 33살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닥터 수수는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운이 따랐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날 메디슨가의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지금 자신은 아마도 세탁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수수 부부는 44살 때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았는데 1954년 저명한 미국 작가 존 허시가
라이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초등학교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저조한 이유가 재미있는 아동도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휴튼 미플린 출판사가 닥터 수수에게 딱 225개의 단어만을 사용하여 1학년짜리가 손에서 뗄 수 없을 정도의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닥터 수수는 그보다 한 단어가 더 들어간 226개의 단어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1957년 닥터 수수가 53살 때 출간한 모자 쓴 고양이였습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매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비 오는 날 텅 빈 집에서 따분해하던 아이들한테 갑자기 모자 쓴 고양이가 어디선가 나타나 재미있는 마술 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소리와 라임이 잘 어울리고 재미가 있는 이 이야기책은 어린이 문학에서 닥터 수수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혀놓았으며 이 책은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랜덤 하우스 출판사는 모자 쓴 고양이 돌아오다라는 연작 스토리 4편을 더 발행하였습니다. 닥터 수수의 책은 그 후에도 여러 편이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중에는 1960년에 출간된 파란 계란과 햄도 있었습니다. 결국 닥터 수수의 책 중 무려 13권이 권위 있는 출판계 주간지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선정한 사상 최고 판매 서적 100위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닥터 수수는 1984년 퓰리처상을 비롯해 아카데미상도 받았고 에미상 3개, 그래미상 3개 등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닥터 수수의 책들 중 여러 개는 텔레비전 시리즈나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뛰어난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주인공들과 재치있게 전개되는 그의 이야기들은 지금도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영화나 박물관, 테마공원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아동 그림 작가인 닥터 수수도 유학 생활에서 만난 아내의 적극적인 권유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27번이나 실패한 끝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동창생 출판인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성공은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본인의 고백처럼 사소한 일을 하다가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전능하신 목자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며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줄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놀라운 예언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로부터 5절.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이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이 모든 예언들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 나선 것도 사무엘을 만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모두 사울을 위해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줄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깊은 강도 업고 건너주시고, 또 우리가 넘지 못할 험한 산들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